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 중2-1 1차 부등식의 활용 제1강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1차 부등식이 어떻게 이용되어지느냐 그런 얘기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풀이, 문제의 풀이 순서, 일정한 루틴,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요. 첫째, 미지수를 정한다. 둘째,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운다. 셋째, 부등식을 풀어 해를 구한다. 넷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지금 보면 2번과 3번은 당연한 얘기죠.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우고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 따라서 제일 핵심 사항은 1번입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것처럼 미지수를 정한다. 이것이 활용 문제, 비단 1차 부등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때 어떤 학생들은 저 미지수를 정한다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문자 A, B, C 또는 X, Y, Z를 쓰는 것을 얘기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미지수를 정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미지수로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미지수를 A, B, C로 할지 X, Y, Z로 할지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X, Y, Z를 보통 미지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정해서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다른 값을 미지수로 일단 정하고 그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값을 찾기 위해서 과정을 하나 더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알아야 될 값, 내가 구해야 할 값을 미지수로 직접 정합니다. 따라서 미지수를 정한다를 꼭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미지수부터 정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는 의미는 부등식은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거나 내재되어 있을 때는 내가 구한 풀이의 해에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따라 최종적인 답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등식 활용 문제의 풀이의 핵심은 결국 미지수를 정한다,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어떤 정수를 5배하여 8을 빼면 이 정수의 3배, 4를 더한 수보다 크다. 이와 같은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무조건 활용 문제는 보자마자 미지수부터 정합니다. 아, 어떤 정수를 내가 구하는구나. 따라서 어떤 정수를 미지수로 정해야 되겠다 하면 5x-8이 3배 한 값에 4를 더한 수보다 크다. 단순한 1차 부등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 이 부등식의 풀이는 이거지만 활용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이게 아니죠. 왜?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따라서 x가 6보다 크다면 구하는 값은 7이 됩니다. 미지수를 정하고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알겠죠? 2번 또 해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x-1, x 플러스 1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다 1씩 차이 나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되겠죠? 자, 더 해봅니다. 3x 플러스 3이 이게 74보다 크지 않다, 즉 작거나 같다. 3x는 71, x는 3분의 71보다.
이 값이 대략적으로 23점 얼마 이렇게 되는 값이죠. x는 23. 이 x가 가장 작은 수죠. 따라서 23, 24, 25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지수를 이렇게 정했다면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3x가 되어버리죠. 지워지고 지수사보다 x가 3분의 74보다 작아졌다. 그러면 이 값은 대략 24. 얼마 그러면 x는 24가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을 때는 구한 x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였지만 이렇게 미지수를 세우고 구한 x의 값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가운데 있는 수입니다. 따라서 24, 23, 25가 되겠죠. 결국 구하는 해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보다시피 계산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수를 정하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2번. 훈이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88점, 91점, 87점을 받았어요. 근데 4번을 치는 수학시험에서 평균 90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4번째 시험의 점수, 그것이 바로 x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 더해서 3번 치르고 마지막에 4번째 시험에서 얻는 점수 x를 4로 나눈 것이 평균일 테고 이것이 9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이걸 더합니다. 266 4로 연변을 곱한 거죠. x는 94.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94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문제 3번. 하은이는 한 개 1,000원인 빵과 한 개 2,000원인 초콜릿을 합쳐서 1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하은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0원일 때 초콜릿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그때 무조건 미수부터 정합니다. 초콜릿 개수가 x개예요. 그러면 저절로 빵의 개수는 나옵니다. 왜? 10개를 구입하려고 했으니까 빵의 개수는 10-x개를 사는 것이 빵의 개수예요. 식이 나오겠죠? 1,000원짜리 빵 개수. 그러면 1,000원짜리 빵을 구입할 때 필요한 돈이겠죠? 초콜릿은 2,000원이에요. 그래서 2,000원짜리를 x개를 구하는 거. 그런데 한이는 15,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5,000원보다 그 값이 크면 구입할 수 없겠죠? 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양변에 먼저 1,000으로 나눠도 되는데 일단은 전개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x 5,000 x는 5 이하. 따라서 초콜릿은 최대 살 수 있는 것이 5개. 5개를 넘어가면 하은이가 가지고 있는 15,000원 가지고 빵과 초콜릿을 합쳐서 10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대 5개. 문제풀이 계속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어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최소 30분까지는 2,000원이고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주차요금이 4,000원을 넘기지 않으려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할 수 있는가? 미지수 결정. 즉, 몇 분까지 주차 가능하냐? 주차 시간을 미지수 x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을 세웁니다. 최소 30분까지는 2,000원의 기본요금이 있죠. 기본요금.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100원씩 추가된다. 100 곱하기 여기 x를 바로 하면 안 됩니다. 30분까지는 기본요금 2,000원 내는 거니까. 따라서 전체 주차 시간에서 30을 빼야 되겠죠. 이것이 4,000원을 넘기면 안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양변을 100으로 나눠도 되지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100x가 5,000원, x는 50원.
최대 50분까지. 문제 5번. 다음 사다리꼴의 넓이가 68제곱cm 이상 되려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당연히 사다리꼴의 윗변이 미지수 x, 사다리꼴의 넓이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남기 2 이렇게 배웠지만 중학교 이상에서는 사다리꼴의 넓이 s는 2분의 1 a 플러스 b h 이렇게 했죠. 따라서 2분의 1 x 플러스 10 곱하기 8이 68 이상이 된다. 4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는 7 이상.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은 7cm 이상. 문제 6번입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한 개 1,500원 하는 물건을 XX마트에서는 한 개 1,200원에 살 수 있는데 XX마트까지는 왕복 3,000원의 교통비가 든다. 이 물건을 최소한 몇 개 이상 사야 XX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 즉, 교통비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서 사려면 교통비가 빠져야 되겠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미지수는 당연히 구입하는 물건의 개수 식을 세웁니다. 동네 편의점에서는 1,500원 하는 물건이에요. 1,500원에 X개. 그런데 XX마트에서는 개당 1,200원, 왕복 교통비가 3,000원이 드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구입비가 더 적어야 되겠죠? 얘보다 더 작다. 이것을 이항에서 정리했을 때 x는 10보다 크다. 부등식은 이렇게 풀었지만 이 문제의 뜻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0보다 큰 정수는 11개. 문제 7번. 어느 인터넷 서점에서 한 권에 15,000원 책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이 서점에는 10% 할인 쿠폰과 3,000원 할인 쿠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로 할인해 주는 거. 3,000원 정액, 딱 금액으로 정해져서 할인해 주는 거. 이렇게 할인 쿠폰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을 몇 권 이상 구매할 때 10%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것이 유리하느냐? 미지수는 뭘까요? 당연히 구입하는 책의 권수. 식을 세우게 되면 할인 쿠폰은 15,000원을 구입을 했을 때 그냥 권수에서 딱 요 정액만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10% 할인 쿠폰을 사용할 때는 15,000원짜리 책을 X로 사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10% 할인 받게 되면 100분의 90, 0.9라는 값으로 사게 되는 거죠. 6번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더 작아야 되겠죠. 얘는 계산하면 13,500X가 되겠죠. (1,500X가) 3,000. X는 2보다 크다. 부등식을 풀어서 구한 해는 이렇게 나오지만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은 2보다 커야 되니까 3번 이상을 구입할 때만 10% 할인 쿠폰이 유리하다. 이렇게 활용형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활용형 문제에 중요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혹은 정가, 판매가 문제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유형들을 다음 시간부터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이든지 이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이 순서는 똑같고 특히 첫 번째 단계 미지수를 정한다. 마지막에 구간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 대표 유형 중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활용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